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그렇게 민감하진 않죠.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사려던 물건을 안 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요즘 자꾸 틀리고 있는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왜 틀리면 안 되는지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는 여러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관 가운데는 IMF와 OECD, 세계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과 정부, 그리고 KDI 같은 국제 연구기관, 그리고 각 금융 증권사들도 각각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습니다.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6월까지만 하더라도 OECD는 우리나라가 약 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가장 최근에 2.7%로 낮춰 잡았고요. IMF는 지난 5월까지만 하더라도 3.1%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2.7%로 내려잡았죠. 한국은행도 지난 4월 3.1%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최근에 2.8%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KDI가 3%, 그리고 정부가 약 3.1% 올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OECD와 IMF, 즉 밖에서 보는 시각이 우리나라에서 보는 시각보다 훨씬 더 깐깐하다는 것이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예측하는 세계적인 기관들보다 우리나라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가 앞으로 얼마의 세금을 거둬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의 세금을 써야 하는지 그것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얼만큼 경제가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내년 경제 성장률이 약 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짜게 됩니다. 내년에 경제가 4% 정도 성장을 할 테니까 세금을 한 4% 정도 늘리고, 그리고 이 지출도 한 4% 정도 더 늘리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다음 연도가 됐는데 실제로는 경제 성장이 3%밖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이미 정부는 4% 성장을 예상을 하고 돈을 다 써버렸는데 세금은 3% 성장분밖에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실제 결과보다는 조금 좋게 발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과 실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짙은 그래프가 실제 세계 경제 성장률이고요. 이 옅은 그래프가 전망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실제 결과보다는 전망치가 대체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가장 아래에 있는 이 그래프가 우리나라의 실제 경제 성장률입니다. 하지만 전망치가 대체로 높게 발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돌발 악재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파장을 미칠지는 그 누구도 예상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금융위기라든지 세월호 사태, 그리고 메르스 사태, 이런 돌발 악재를 미리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망치는 대체로 실제치보다 조금 높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 세계 경제 성장률,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낼 때 과거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이죠. 미래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오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먼저 좋은 점을 살펴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고양이를 그리려거든 호랑이를 그려라. 그러니까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위에 있는 그 목표를 설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더 높게 달성을 하게 된다면 그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그만큼 더 나은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나쁜 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를 했었던 이 재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1990년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본 정부에서는 거의 매년 다음 연도 경제는 더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업과 국가 그리고 국민들은 내년도 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 들어갔다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경제 성장률 전망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틀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신도 아니고 우리는 점쟁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내년 경제가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우리는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년에 우리가 고양이 정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호랑이를 그릴 만한 선제적인 구조조정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시장 있는 남자였습니다.